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은퇴하고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아셨죠? 착각입니다. 60대 이후 단 한 가지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퇴직금, 연금,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놀라운 건 그게 거창한 사업 실패도 아니고 수억짜리 잘못된 투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매일 조금씩 새어나가는 습관적 소비가 여러분을 거지로 만든다는 사실. 오늘 그 치명적인 5가지 소비 습관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야 하고 쓰던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손주가 졸으면 거절 못하고 지갑 열어주는 일, 광고에 혹해 건강식품 몇 통씩 사놨다가 유통기한만 지나버린 일, 여행 가서 기분 좋아서 카드 긁고 돌아와선 후회하는 일. 그 순간엔 나도 즐기자. 뭐 이 정도야 싶은데 이게 몇 달, 몇 년 쌓이면 은퇴 후 생활비가 훅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아니, 분명히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받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들으시다 보면 아마 어머, 이거 내 얘기잖아 하고 무릎 치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어떤 습관부터 끊어야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TV 홈쇼핑이나 약국 진열대에서 요즘은 다들 이거 챙겨 드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새 주문을 누르거나 장바구니에 넣고 있는 겁니다. 막상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이제 나도 건강해질 거야 하는 안도감이 생기죠. 그런데 며칠은 열심히 챙겨 먹다가 금세 귀찮아지고 맛도 입에 맞지 않고 아침마다 챙기는 게 번거로워져서 자꾸 뒤로 미룹니다. 결국 상자째 구석에 밀려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건 사실 건강을 산 게 아니라 안심을 산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도 늘어나니 내가 아프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커집니다. 이 불안을 달래주는 게 바로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사는 순간엔 마치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나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쌓여가는 건 먹지 않은 박스와 늘어난 지출뿐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이 여사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친구가 좋다고 해서 건강즙을 한 박스 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마다 챙겨 마셨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며칠에 한 번만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니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던 겁니다. 돈이 아까워 속상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래도 마음은 좀 편했으니 됐지 뭐 하고 위로하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안심비용 소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지출을 안심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쓰는 소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비는 반복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노후 자산을 위협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실제로 끝까지 섭취하는 비율은 60%도 되지 않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아예 다 먹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광고는 화려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내 몸에 남는 건 거의 없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에 특히 이런 소비가 많아지는 이유를 죽음 불안과 연결합니다. 나이 들어가며 몸의 작은 이상에도 불안을 크게 느끼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갑을 여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식습관과 생활습관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품으로 안심을 사려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이지만 약병 속에서 찾아지지는 않는다.
결국 건강은 쌓아둔 약통이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떻게 생활하느냐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건강식품을 아예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정말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내 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순간 그건 건강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날려버린 돈일 뿐이니까요. 건강은 결국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처럼 누르는 구매 버튼, 오늘부터는 꼭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건강을 지켜줄 건가, 아니면 잠깐의 안심만 사는 건가?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아껴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요, 건강식품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소비가 있습니다. 바로 손주와 자녀에게 흘러나가는 사랑 비용이에요. 마트에 손주와 함께 가면 손에 꼭 장난감 하나, 과자 하나쯤 쥐어주고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싶지만 돌아보면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나가버립니다. 본인은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죠. 사실 이런 지출은 단순히 물건값이 아닙니다.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의 60대 이상 세대는 전후 세대, 산업화 세대를 거치며 자녀에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늘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주에게만큼은 뭐든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죠. 작은 장난감 하나라도 사주며 마음의 빚을 갚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손주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편하게 표현하기보다 손쉽게 돈으로 풀어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체적 애정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게 서툴다 보니 물질로 대신하는 겁니다. 실제 사연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64세 김 여사님은 매주 주말이면 손주와 시간을 보냅니다. 늘 손주가 좋아할까 해서 장난감, 학용품, 과자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달 용돈이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 오늘은 그냥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싶어요. 순간 김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정작 손주는 선물이 아니라 시간을 원했던 거죠. 본인은 사랑을 돈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믿었지만 아이는 오히려 함께 뛰어놀며 웃는 게 더 큰 행복이었던 겁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물질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는 사랑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 세대는 이 점을 자주 놓칩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만 지갑을 열게 되는 걸까? 여기엔 은퇴 세대의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관계 불안입니다. 일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 가족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손주가 할머니 최고라고 해줄 때 느끼는 기쁨은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둘째, 죄책감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마음이 남아 지금이라도 보상하려는 겁니다. 셋째, 외로움입니다. 내가 뭘 해줘야 아이들이 자주 찾아올까? 라는 불안이 결국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소비는 결국 내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됩니다. 자식과 손주에게 베푸는 건 따뜻한 일이지만 내 생활이 무너지고 불안해지면 그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들도 사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쓰는 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는 걸까?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돈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손주에게 흘러나가는 지출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 비용이에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라도 즐겨야지.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 모임에 가입하고 평생 못 해본 취미 강좌를 몇 개씩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유롭고 오랜만에 웃음도 많아지고 마치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획 없는 지출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임이 반복되고 여행이 습관처럼 이어지면 생활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쓰지만 정작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산이 빠르게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가계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행, 여가 과소비라고 합니다. 열심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노후 준비를 해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획 없는 소비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사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6세 최 여사님은 퇴직 후 늘 꿈꾸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젊었을 때 못 즐긴 걸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3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 친구들과 골프 동호회에도 가입해 주말마다 나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퇴직금이 반 이상 줄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싶었지만 사실은 작은 지출이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행과 취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꼭 필요합니다. 삶의 활력 쏘이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보상심리, 스pen딩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 참고 일만 하느라 못 누렸던 즐거움을 이제라도 채우려는 마음이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돼. 이제라도 누려야지라는 자기 합리화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여행도 취미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적당한 수준인지 아니면 내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위험한 수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즐기는 게 왜 꼭 문제일까?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의 행복이 미래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없는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한 번, 내일은 골프 모임 몇 번, 그 다음은 취미 수업 몇 개. 이게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 길게는 수천만 원까지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여행과 취미는 즐거움에서 끝나야지 습관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여행 한 번 다녀오고 다시 돈을 모을 수 있는가? 골프, 모임비를 지출하고도 생활비가 안정적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소비는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소비가 있습니다. 바로 체면 비용이에요. 동창 모임이나 친목 모임을 앞두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옷은 충분히 있는데도 괜히 이거 입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고개를 들지요. 그러다 백화점에서 명품 스카프 하나, 고가 화장품 세트 하나를 덜컥 사버립니다. 순간은 마음이 놓이고 체면이 서는 것 같지만 정작 몇 번 쓰지도 않고 서랍 속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면 비용입니다. 체면 비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모임이 한 달에 두세 번만 있어도 그때마다 옷이나 화장품을 새로 장만하게 되면 1년이면 수백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서울시 소비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최근 60대 여성의 명품 소비 비중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방, 화장품, 스카프 같은 눈에 띄는 소품 중심으로 지출이 몰렸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실제 생활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돈은 더 쓰는데 마음의 안정이나 행복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정체성 혼란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고 자녀도 독립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외모와 소비로 메우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직장, 자녀 성취, 사회적 지위로 자기 가치를 확인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근거가 줄어드니 대신 소비가 대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3세 윤 여사님은 매달 동창 모임을 나갔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사고 고급 화장품을 계속 구입했지요. 그런데 정작 모임에 가보면 아무도 그녀의 스카프 브랜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너 요즘 손주 보느라 얼굴이 더 부드러워졌다. 말이 참 편안하다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불안해서 산 거지 사실 누구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결국 우리는 그 욕구 때문에 명품과 외모에 집착하게 되지만 진짜 인정은 물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여유 있는 미소, 따뜻한 대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되고 진정한 품위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 소비를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체면 비용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진짜 품위는 값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에서도 노년층의 소비 중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행복지수와 정비례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가족과의 시간, 자기만족을 위한 소소한 취미 소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은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겁니다. 품위는 브랜드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스카프 하나가 아니라 대화할 때의 표정과 말투, 타인을 대하는 여유 있는 마음에서 귀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소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드 내역을 보다가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신청했더라? 하신 적 있으시죠? 바로 온라인 구독 서비스 때문입니다. OTT, 음악 스트리밍, 신문, 건강식품 정기 배송, 손주 게임 앱까지. 처음엔 한 달 10,000원도 안 되니까 부담 없겠지 하고 눌렀는데
그게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무섭게도 이런 자동 결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쌓여서 나중에는 꽤 큰 금액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67세 김 여사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손주가 영어 단어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구독을 눌러줬습니다. 한 달 9,900원이라 별 생각 없이 지나쳤죠. 그런데 그 결제가 1년 동안 계속 빠져나갔고 총액으로 따지니 12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주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김 여사님은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그제야 알게 됐고 내가 괜히 손주 핑계로 돈을 흘려보냈구나 하며 허탈해 하셨습니다. 이런 일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자동결제 서비스의 미사용률이 40%나 됩니다. 10명 중 4명은 돈이 매달 빠져나가는데도 실제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평균 금액이 한 달 약 7만 원, 1년이면 84만 원에 달합니다. 1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84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액이라 괜찮다고 넘겼던 돈이 결국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큰 구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인지적 구멍이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낼 때는 분명히 돈이 나갔다는 감각이 듭니다. 하지만 온라인 자동 결제는 클릭 한 번이면 끝이고 결제되는 순간도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 지출했다는 인식이 흐려지고 결국 없는 돈처럼 느껴져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불안 때문에 해지도 잘 못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데도 해지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구독을 계속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 없는 결제를 몇 달 아니 몇 년씩 끌고 가는 거죠. 문제는 이런 구독 서비스가 나이 들수록 더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 눌러준 앱, 음악 스트리밍, 유튜브 프리미엄, 건강식품 정기 배송, 심지어 꽃 구독 서비스까지. 시작할 땐 몇천 원이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5개, 6개만 모여도 월 5만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런 고정비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70세 이 여사님의 경우 매달 은행 잔고가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장복이나 병원비 외에는 큰돈 쓴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알려준 내역을 보니 쓰지도 않는 잡지 구독, 건강 앱, 해외 쇼핑몰 멤버십까지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가 한 번 눌렀던 결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사님은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라며 바로 해지했지만 이미 1년 반 동안 15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큰 가난을 두려워하게 된다.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달 10,000원, 2만 원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작은 지출을 방치하면 언젠가 큰 가난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꼭 지금, 바로 오늘 은행 앱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실제로 쓰는 구독인지 아니면 관심도 없는 구독인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과감히 정리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새는 돈을 막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한결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새는 돈의 결과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나는 큰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왜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들지? 사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60대 이후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가 생각하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약 3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23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달 120만 원 가까운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얘기죠. 여기서 무서운 건 이 적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비나 여행, 손주 용돈 같은 지출은 다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은퇴 후 불과 5년 만에 자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구가 35%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큰 병이나 사고가 없었는데도 그냥 평범하게 쓰다 보니 돈이 사라진 겁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정 여사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아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5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큰 지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주 학원비 조금 보태주고 매달 친구들과 점심 몇 번, 가끔 해외여행 한 번, 다 합치면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적자였던 거죠. 정 여사님은 내가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닌데 왜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노후의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로 인식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이번 달은 아껴야지라는 경계심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 습관은 그대로라면 그 차이가 바로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큰 사고 없이도 그냥 평범하게 쓰다 보면 순식간에 돈이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월 지출과 소득의 균형을 냉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작은 경계심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큰 방패가 될 겁니다. 노후 재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는 순간 생기는 불안감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앞으로 아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도 정반대 심리가 작동합니다. 바로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겠어 하는 마음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은 절약보다 즉각적인 보상 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사람은 합리적인 절약보다는 당장의 위안을 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이를 위한 소비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불안을 더 크게 자극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68세 이 여사님은 퇴직 후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를 보고 이제 절약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놀러와서 할머니, 장난감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손주랑 이렇게 마트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장난감과 과자까지 카트에 담게 된 겁니다. 지출을 줄이려는 다짐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키웠습니다. 평소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한두 개만 챙기셨는데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니 내 몸이라도 챙겨야지라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결국 필요하지 않은 새 제품을 덜컥 주문하게 됐고 먹지도 않고 쌓아두는 건강식품만 늘어났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즐겨야지라는 생각에 계획에도 없던 해외여행을 결제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뿐이라며 위안했지만 그 뒤로 여행이 일상이 되면서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 당장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심리인데 노후 불안이 이 편향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드는 불안은 절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폭발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불안은 절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소비로 이어집니다. 노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면 가장 먼저 손 떼야 하는 게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밥상 반찬을 조금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료비, 여가, 그리고 인간관계에 쓰던 비용까지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괜찮아, 조금만 아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 검진을 미루고 모임에서 밥값을 나누어 내기 부담스러워지고 손주에게 주던 용돈을 줄이게 되면서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생활의 질뿐 아니라 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부산에 사는 67세방 여사님은 늘 손주에게 작은 용돈을 주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한두 번 거절하다 보니 손주가 더 이상 할머니 용돈 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손주는 배려한 것이지만 정작 박 여사님은 내가 이제 쓸모없어진 것 같아라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돈이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애정과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친구 모임입니다. 예전엔 한 달에 두세 번 모임을 나가던 분이 교통비와 식사비가 아까워 모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바빠서 못 나간다고 둘러댔지만 몇 달 지나자 연락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졌고 그 결과 우울감까지 겹쳤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욕망의 과잉에서 온다. 욕망에 끌려 과소비를 하다 보면 결국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남은 노후를 지탱해야 할 인간관계와 마음의 여유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과소비의 진짜 충격은 통장 잔고의 감소가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의 품위와 인간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과소비의 진짜 충격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삶의 품위,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까지 무너진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멈춰서 어떤 소비 습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소비 습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식품 안심 비용. 필요 이상으로 사두고 결국 못 먹고 버리게 되는 지출입니다. 둘째, 손주, 자녀 사랑 비용.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려다 결국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습관이죠. 셋째, 여행, 레저 보상 비용. 은퇴 후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계획 없는 여행과 모임은 순식간에 자산을 잠식합니다. 넷째, 브랜드, 외모 체면 비용. 남의 눈에 비치기 위한 소비는 결국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온라인, 구독 세는 비용.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다가 매달 쌓이면 생각보다 큰 지출이 되어 노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소함은 부유함보다 귀하다. 돈을 아끼는 것이 곧 인색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내 삶을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건 불행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도록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함이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식품은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하고 손주 용돈은 가끔 이벤트처럼 특별한 날에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은 해외 대신 근교 여행으로, 명품 대신 편안하고 잘 어울리는 옷으로, 구독 서비스는 하나씩 점검해 불필요한 건 과감히 끊어내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소비 습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이건 정말 내 얘기다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돈은 단순히 쓰고 남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삶의 언어입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한 걸음이 더 많은 60대 이후 분들에게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